나이를 먹으면 뇌와 몸이 쇠퇴한다. 왜 쇠퇴할까? 그것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단련하면 본래의 기능을 되찾으려 한다. 우리 뇌와 몸은 몇 살이 되어도 단련할 수 있으므로 하면 할수록 호응해 줄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은 물론 치매 환자의 뇌기능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뇌 트레이닝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가와시마 류타의 치매 걸린 뇌도 좋아지는 두뇌 체조입니다. 저자는 일본 도호쿠 대학교 교수이자 의학 박사로 얼마 전 독서의 뇌과학이란 책으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자 소개 짧게 읽어드릴게요. 가와시마 류타, 도호쿠 대학 가령의학연구소 소장, 스마트 에이징 학제중점연구센터장이다. 스웨덴 왕립 캐롤린스카 연구소 개건연구원, 도호쿠 대학교 미래과학기술공동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뇌의 어느 부분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연구하는 브레인 이미징 연구 분야에서 학계 1인자로 손꼽히고 있다. 인간의 뇌활동 원리를 연구하는 뇌기능 영상학 연구의 선구자이며 뇌기능 개발 연구의 1인자이다.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그 이유가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 전보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저자는 뇌의 기능이 쇠퇴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몸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여러 관리를 하듯이 뇌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단련하면 본래의 기능을 되찾으려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 암보다 더 무서운 병으로 인식하고 있는 치매의 경우도 뇌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치매를 개선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치매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두뇌 체조법을 제시하는데요. 하루에 10분 정도만 시간을 들이면 되는 두뇌 트레이닝법입니다. 두뇌 체조가 효과가 있으려면 틀려도 좋으니까 무조건 빨리 한다, 매일 한다만 지키면 된다고 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단순히 나이 탓만 하며 방관하기보다 두뇌 체조로 뇌를 단련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뇌에도 체조가 필요한 이유와 직접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두뇌 체조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와시마 류타의 치매 걸린 뇌도 좋아지는 두뇌 체조,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서문. 학습이 뇌의 기적을 일으켰다. 요즘 가장 두려운 병은 암보다 치매라고 한다. 치매 또는 인지증이라고 불리는 이 병은 뇌세포가 죽거나 활동이 둔화하여 발생한다. 이 병에 걸리면 조금 전에 한 자신의 행동을 깜빡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판단, 감정 표현, 시간 관리가 점차 힘들어지고 자기 주변의 현실을 점점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왜 많은 사람이 치매에 걸릴까봐 두려워할까? 초기 단계에 발견되어도 완치할 치료법이 없는 걸리면 끝인 병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식했다니 과거형 문장이다. 하지만 오타가 아니다. 최근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치매 증상을 극적으로 개선하는 비약물요법이 등장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비약물요법이라고 불리는 몇 가지 방법 중에서도 우리가 하는 것이 학습요법이다. 학습요법은 도호쿠 대학 가령의학연구소 소장이자 두뇌 트레이닝으로 잘 알려진 나와 구몬교육연구회 학습요법센터가 공동 개발하여 2001년부터 시행했다. 2011년에는 미국에서도 실증 시험을 시행하여 학습하는 환자의 인종과 언어와 상관없이 동일한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현재 하루 15,000명 이상이 학습요법을 실천하며 고맙게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약보다 뛰어난 학습요법의 놀라운 효과.
그러면 증상 진행을 약으로 늦출 수밖에 없다고 인식되었던 치매에 약을 사용하지 않는 학습요법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발휘했을까? 가족의 얼굴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무표정이었던 사람이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기저귀를 차던 사람이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남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 주위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게 되었다.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되었다. 어제는 서점에 가서 잡지를 샀다는 식으로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게 되었다. 생활 전반에 의욕을 보여 레크레이션이나 재활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대화가 통하게 되었다.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라 어린 시절이나 일하고 있었던 무렵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학습이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치매를 개선한다. 아래 그림은 일본 센다이시와 도호쿠 대학이 공동 실시한 연구 결과다. 간단한 계산과 낭독으로 뇌의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 증상을 개선한다는 연구이며 6개월간의 학습이 뇌의 기능을 강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개선 사례 중 일부이지만 학습자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생활의 질을 높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학습 요법의 힘은 무작위 비교 대상 실험으로 나온 수치에도 명확히 증명되었다. 치매 고령자를 첫 반년 동안 학습한 그룹과 첫 반년은 학습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학습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두 종류의 뇌기능 검사를 했다. 그러자 위의 그림처럼 학습 요법을 실시한 그룹은 두 검사에서 모두 수치가 개선되었다. 그런데 학습 요법이 뭐지?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하고 대학 교수가 개발했다고 하는데 게다가 학습이라는 말이 붙은 것을 보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지만 잠깐만.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해도 별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습요법은 오히려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8 더하기 1이나 5 빼기 2와 같은 한자릿수 연산이나 코끼리, 너구리, 꽃, 바람과 같은 간단한 글자를 소리내어 말하거나 받아 쓴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집에서 혼자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이 하루 10에서 15분이면 충분하다. 생각보다 훨씬 쉽고 시간도 걸리지 않아서 금방 끝난다. 게다가 학습요법은 치매 환자의 뇌기능을 유지, 향상할 뿐 아니라 고령자의 치매 증상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여러분은 치매 예방 방법인 두뇌 트레이닝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뇌를 단련하는 트레이닝의 약칭이다. 여러분 중에도 손자의 성화에 못 이겨 게임기를 샀거나 한번 해볼까 하고 연산 문제집을 산 적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학습 요법의 이론은 실은 두뇌 트레이닝 이론과 완전히 일치한다. 숫자나 글자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뇌가 최대한 빨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뇌를 단련하고 그 과정을 매일 반복하여 뇌기능 저하를 방지한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점점 쇠약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뇌에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학습이 생활에 미치는 좋은 영향. 간단한 계산을 하거나 글자를 소리내어 읽으면 계산 속도가 빨라지고 기억력이 좋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뇌를 단련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계산 속도가 빨라져서 뭐 하겠어? 기억력이 좋아지면 좋지. 하지만 이것만으로 정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다. 인지과학 연구에 따르면 두뇌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면 계산과 기억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능력도 함께 향상된다고 밝혀졌다. 쉽게 말하자면 계산력이나 기억력이 늘면 기분 좋은 덤이 따라온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에서 여러분을 해방해주는 좋은 영향이 많다는 뜻이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심하게 짜증나는 일이 줄어든다. 나이를 먹으면 툭하면 화를 내게 된다고들 하는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뇌기능이 쇠퇴하는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두뇌 트레이닝으로 뇌를 단련하면 돌발적 감정을 통제, 즉 인내력을 회복할 수 있다.
주의력과 판단력, 공간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 모르는 일이 줄어든다. 사물을 분간하거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지도나 인파 속에서 목적지를 잘 찾거나 자신이 있는 장소를 특정하는 주의력과 판단력도 두뇌 트레이닝으로 되찾을 수 있다.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는 일이 줄고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어진다. 새로운 일에 흥미와 의욕이 솟아난다. 소통이 잘 된다. 두뇌 트레이닝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에 자주 흥미를 갖게 되고 새로운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요컨대 학습에는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힘이 있다는 말이다. 학습 요소를 이용한 두뇌 트레이닝을 하면 독립적이고 평온한 생활을 이룰 수 있다. 뇌에도 체조가 필요한 이유. 뇌가 쇠퇴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뇌에는 많은 기능이 있다. 어떤 일을 기억하고 소리를 듣고 이야기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분석하고 더위와 추위를 느끼고 몸을 움직이는 등 의식 무의식과 상관없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의 사령탑 노릇을 하는 것이 뇌다. 뇌의 구조도 무척 복잡하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뇌를 컴퓨터로 바꿔서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성능이 뛰어난 컴퓨터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계산 속도가 빠른 것, 또 하나는 작업 영역이 크다는 것이다. 계산은 정보 처리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외부에서 입력된 정보를 뇌에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힘이다. 작업 영역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는 사람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작업 책상이라고 생각해보자. 우리 뇌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계산 속도가 빠르고 막힘없이 작업하는 뇌가 뛰어난 뇌, 즉 쇠퇴하지 않는 뇌라는 말이다. 젊었을 때는 모두 넓은 작업 책상을 갖고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들을 늘어놓고 마음껏 작업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책상이 점점 작아진다. 공책 하나만 펼쳐도 꽉 찰 정도로 작은 책상에서는 원활하게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계산 속도도 떨어져서 애초에 작업할 힘이 솟지 않는다. 뇌에는 이 작업 책상 위에서 여러 정보를 처리하는 작용을 담당하는 장소가 있다. 전두엽에 있는 전두전야라는 곳이다. 즉, 뇌가 쇠퇴한다는 말은 실은 전두전야의 작용이 쇠퇴한다는 뜻이다. 뇌의 전두전야가 무엇일까? 전두엽이니 전두전야니 하는 전문 용어가 등장했다. 그러면 뇌의 기초 지식을 간단히 살펴보자. 뇌는 한 덩어리가 아니라 크게 대뇌, 소뇌, 간뇌라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여기서 뇌 전체의 약 80%의 무게를 차지하는 것이 대뇌다. 대뇌는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이라는 네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역할을 한다. 그 가운데 전두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전두전야다.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전두전야 영역은 다른 부위보다 상당히 크다. 크기와 역할의 중요도는 비례하므로 전두전야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필요한 차원이 높은 기능을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각한다. 충동적인 행동을 참는다. 충동적인 감정을 참는다. 사람과 대화한다. 새로운 것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떠올린다. 의식과 주의를 집중한다. 의식과 주의를 분산한다. 의욕을 낸다. 전두전야가 쇠퇴하는 것은 위의 작용이 전부 쇠퇴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생각하는 힘이 약해지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큰 문제로 키우거나 남과 소통하기 귀찮아지는 등 이른바 노화 현상이 나타난다. 왜 쇠퇴할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나이를 먹어서 쇠퇴한다는 말을 들으면 보통 뇌보다는 몸을 먼저 떠올린다. 몸이 쇠퇴하는 원인은 근육과 뼈의 양이 감소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요인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쉽게 말하자면 운동량 저하다. 도호쿠 대학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간병시설의 구조와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증상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적이 있다.
그 자료에 따르면 개인 병실에 화장실이 있는 등 환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편리한 시설일수록 누워서 지내는 환자가 많았다. 그 반면 방 밖에 공동 화장실이 있는 등 환자에게 약간의 부담을 주는 시설일수록 누워서 지내는 환자의 수가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단히 잘 알 수 있는 결과다. 나는 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 몸과 달리 뇌는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어떤 순간에 어디를 사용하는지 의식할 수는 없다. 또한 MRI를 이용하여 뇌 활동을 측정하는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과 뇌 혈류를 측정하는 근적의 분광 분석법을 통해 어떤 활동을 할 때 전두 전야가 활성화되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간단한 계산을 할 때와 낭독을 할 때, 타인과 소통할 때 전두 전야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한편 TV나 인터넷을 접할 때는 뇌가 거의 활성화되지 않는 것도 밝혀졌다. 고령자는 인터넷보다 TV를 시청하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TV 시청 시간이 길수록 치매에 쉽게 걸린다는 논문도 나와 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몸도 뇌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쇠퇴하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으니까 쇠퇴한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쇠퇴 증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참고로 몸을 움직이는 것은 뇌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70에서 89세의 건강한 고령자에게 주 150분 이상 걷기를 1년간 하게 했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보다 걷기를 계속한 그룹의 뇌 기능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걷기라는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 활동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영양분인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 BDNF의 양이 증가해 신경세포 발생과 성장, 유지 및 재생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몸을 위해서도 뇌를 위해서도 체조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뇌과학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하면 뇌가 단련된다. 자, 이제 숫자와 글자라는 기호를 처리하는 것이 전두 전야를 가장 활성화한다는 것을 알았다. 난해한 수학을 풀거나 어려운 한자를 쓸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간단할수록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알았다. 그런데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활성화란 뇌를 단련하는 첫걸음일 뿐이다. 운동에 비유하면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체온을 높여서 몸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이다. 준비 체조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경기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처럼 계산이나 낭독을 그저 반복하기만 해서는 뇌가 단련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활성화 과정 없이 뇌를 단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소홀해선 안 된다. 긴 시간 사용되지 않고 휴면 상태에 들어갔던 전두 전야를 준비 체조로 눈을 뜨게 한 다음부터가 진짜 두뇌 체조이다. 활성화한 상태에서 회전 속도를 높이고 작업 영역을 넓히는 것, 이 두 방향으로 뇌를 단련해야 비로소 뇌의 전두 전야의 체적을 증대할 수 있다. 뇌를 단련시키는 두 가지 체조. 앞서 진짜 두뇌 체조는 활성화한 상태에서 회전 속도를 높이고 작업 영역을 넓히는 것이라고 했다. 활성화는 숫자와 글자 등의 기호를 처리할 때 일어난다. 그러면 회전 속도를 높이고 작업 영역을 넓히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회전 속도를 높이려면 숫자나 글자 등의 기호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 예를 들어 2 더하기 7, 9 빼기 4, 1 더하기 4와 같은 계산을 되도록 빨리 푼다. 또는 여기 쓰여있는 문장을 되도록 빨리 읽어나간다. 이처럼 최대한 빨리를 의식하며 두뇌 트레이닝을 하면 뇌의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작업 영역을 넓히려면 숫자나 글자 등의 기호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작업을 반복하자. 예를 들어 원숭이, 소, 호랑이처럼 다른 동물의 이름을 순서대로 기억하여 암송한다. 그리고 기억한 순서와 반대 순으로 암송한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것에 특화한 두뇌 트레이닝을 통해 뇌의 작업 영역을 넓힐 수 있다. 이 두 방법은 다음 장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두 가지 체조가 두뇌 트레이닝의 진수라 할 수 있다. 전두 전야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속도와 기억을 단련해야 뇌의 체적이 증가한다. 즉, 뇌가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틀려도 괜찮다.
무조건 빨리 끝까지 한다. 최선을 다해 문제를 푼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틀리지 않게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물론 계산 문제를 풀다 보면 정답을 많이 맞히는 것이 성취감도 들고 자신의 뇌가 아직 쓸만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뇌 본래의 기능을 되찾기 위한 트레이닝 책이지 순수한 계산 능력을 키우기 위한 책이 아니다. 트레이닝 결과 계산 능력도 높아진다는 측면은 있지만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은 아니다. 어려운 문제를 천천히 깊이 생각하며 풀어도 그렇게 해서 정답을 맞췄다 해도 그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두뇌 트레이닝이 되진 않는다. 의외일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에 도전하여 힘겹게 달성하기보다는 쉬운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뇌에 좋은 영향을 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뇌가 지금보다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막말로 계산 결과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 그러므로 답이 틀렸다고 해서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다. 신경 써야 할 점은 속도뿐이다. 무조건 빨리 푸는 것만 생각하며 문제를 풀자. 계산 문제는 물론 어떤 것을 기억한 뒤에 암송하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무조건 빨리에 집중하자. 기억 문제는 되도록 많이 머릿속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둘 다 핵심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지 않고 재빨리 푸는 것이 중요하다. 두뇌 체조를 효과적으로 하는 법. 두뇌 트레이닝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3가지 비결을 살펴보자. 1. 무조건 빨리. 문제를 푸는데 천천히 시간을 들이면 두뇌 트레이닝 효과가 감소한다. 정답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빨리 푸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문제를 전속력으로 풀자. 제한 시간이나 목표 시간이 설정된 것도 있으므로 시계나 스톱워치를 옆에 두자. 2. 하루 10에서 15분. 무조건 오래 많이 해야 좋은 것이 아니다. 단기 집중으로 길어도 15분 정도에서 끝내자. 3. 매일 한다. 주 2에서 3회 마음이 내킬 때에서는 효과가 없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언제든 좋으므로 매일 하자. 한가한 시간에 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것이다. 두뇌 체조 1. 회전 속도를 단련한다. 처음에는 뇌의 회전 속도를 단련하는 체조를 한다. 회전 속도란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속도를 말한다. 회전 속도를 단련하는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 계산 능력이 향상될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 처리를 빨리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최대한 열심히 하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능력도 함께 향상하는 전이 효과도 나타난다. 하나는 기억 네트워크인 측두엽이 단련되어 기억력이 좋아진다.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 이름이나 가게 이름을 기억하고 일정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변화가 나타난다. 또 하나는 주의력 네트워크인 전두엽과 두정엽이 단련되어 주의 기능이 올라간다. 가스불을 켜놓은 채 외출하는 실수가 줄고 주의에 신경 쓰지 않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즉, 회전 속도를 단련하면 안정된 기분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회전 속도를 단련하는 두뇌 체조. 옆에 있는 숫자를 더합니다. 정답인 숫자의 끝자리수 숫자만 아래쪽에 적어보세요. 최대한 빨리 푸는데 집중합니다. 목표 시간은 30초입니다. 회전 속도를 단련하는 두뇌 체조.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덧셈 퍼즐과 비슷합니다. 가로 세로에는 숫자를 더한 수를 적어 넣어 보세요. 최대한 빨리 푸는데 집중합니다. 목표 시간은 5분입니다. 회전 속도를 단련하는 두뇌 체조.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뺄셈 퍼즐과 비슷합니다. 가로 숫자에서 세로 숫자를 뺀 수를 적어 넣어 보세요.
최대한 빨리 푸는데 집중합니다. 목표 시간은 5분입니다. 두뇌 체조 2. 기억력을 단련한다. 다음은 뇌의 기억력을 단련하는 체조이다. 기억력은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일시적으로 머무르게 하는 기능이다. 트레이닝을 통해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효과는 역시 기억력 향상이다. 이 훈련을 하면 새로 만난 사람의 이름, 방문한 곳, 여행이나 기념일 등 중요한 날의 추억을 명확히 기억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훈련도 최선을 다해야 하면 전이 효과가 일어난다. 나이를 먹으면 쉽게 화를 낸다고 하는데 그런 돌발적인 분노나 폭력적 행동을 억제하는 힘이나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힘, 소통 능력과 순간적 판단력, 집중력이나 논리적 사고력이 향상되는 등 많은 덤이 따라온다. 즉, 기억력을 단련하면 전반적으로 유연하게 되어 여태껏 드러나지 않았던 가능성이 보여온다. 기억력을 단련하는 두뇌 체조. 다음 표의 단어 30개를 2분 동안 최대한 많이 기억합니다. 2분 뒤에 종이를 뒤집고 다른 종이에 기억한 단어를 적어보세요. 요령은 여러 개의 단어를 조합해 이야기를 만들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12개입니다. 기억력을 단련하는 두뇌 체조입니다. 1에서 7번까지는 다른 생물명이 쓰여 있습니다. 순서대로 낭독하고 암송을 합니다. 암송할 때는 책을 덮거나 종이를 가리고 하세요. 1번을 암송한 다음에는 2번, 2번을 암송한 다음에는 3번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목표는 6번까지입니다. 기억력을 단련하는 두뇌 체조입니다. 인터넷 뱅킹에 쓰이는 본인 인증 방법과 비슷한 문제입니다. 비밀번호 카드에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이 쓰여 있습니다. 그 조합을 전부 외우세요. 그런 다음 비밀번호 카드를 보지 않고 표에 숫자를 써 넣으세요. 정답 시간은 30초, 목표는 100점입니다. 두뇌 체조 3. 행동 제어. 행동 제어는 예를 들어 오른손과 왼손으로 각기 다른 동작을 하면 어느 한쪽의 동작을 따라하게 되는 무심코 하는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이다. 전두전야와 운동연합야, 운동야와 같은 운동 영역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힘을 단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동 제어 능력은 인내하는 힘과도 연관이 된다. 인내심은 기억력처럼 나이가 들면서 저하되기 쉬운 기능이다. 치매 환자가 간병인에게 폭언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치매인 사람은 사물에 대한 이해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하거나 짜증을 낸다. 불안과 짜증을 조절하지 못하여 그 초조함을 폭언과 폭력이라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정도의 차가 나지만 나이를 먹으면 뇌 기능이 저하되어 필요한 경우에 참는 힘이 약해진 고령자가 많다. 그대로 방치하면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 행동 제어 체조로 뇌를 활성화하여 뇌 트레이닝 효과를 높이자. 행동 제어에 도움이 되는 두뇌 체조입니다. 두 손이 각기 다른 동작을 한다. 평소 쓰는 손은 주먹을 쥔 상태에서 차례대로 손가락을 핍니다. 5손가락을 다 펴면 다시 주먹으로 돌아가 이 동작을 반복합니다. 다른 쪽 손은 주먹 가위포를 연속합니다. 두 손을 동시에 최대한 빨리 움직이면서 평소 쓰는 손의 동작을 4회 반복합니다. 목표 시간은 20초입니다. 요령은 평소 쓰는 손이 주먹과 보자기 상태일 때는 다른 쪽 손도 주먹과 보자기가 됩니다. 평소 쓰는 손의 운동을 2회 반복했을 때 다른 쪽 손은 4회가 됩니다.
행동 제어에 도움이 되는 두뇌 체조입니다. 두 손이 각기 다른 동작을 합니다. 평소 잘 쓰는 손의 검지로 자기 얼굴에 이마, 턱, 오른쪽 귀, 왼쪽 귀 순으로 만지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다른 쪽 손으로는 보, 가위, 바위를 반복합니다. 일단 각 동작을 잘할 수 있도록 따로 연습해 보세요. 동작이 익숙해지면 이제 두 손을 동시에 움직입니다. 평소 잘 쓰는 손의 동작을 최대한 빨리 4번 합니다. 목표 시간은 20초입니다. 요령은 평소 잘 쓰는 손이 4회 반복했을 때 다른 쪽 손은 5회째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잘 쓰는 손이 3회째를 시작할 때 다른 쪽 손은 주먹을 하고 있습니다. 가와시마 류타의 치매 걸린 뇌도 좋아지는 두뇌 체조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뇌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기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